평생 솔직하게 살았는데 왜 손해만 봤을까요? 진심을 다했는데 배신당하고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약점이 되어 돌아온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너무 많이 말했구나.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구나. 조용한 사람들이 결국 귀한 대접을 받는 데는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워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속마음을 숨기지 말라고, 진심을 다하면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점점 가벼워 보이고 속을 다 드러낸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오히려 조용히 있는 사람이 신뢰를 얻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선 주목받지만 나중에 다들 그 사람 험담을 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참 깊이가 있다, 믿음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친구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던 사람은 평생 곁을 지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한 말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조용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을 아끼니 실수할 일도 없고 침묵하니 오해받을 일도 적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깊이로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생각이 깊구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 신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왜 자꾸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을까? 왜 침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그건 우리가 외로워서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의 진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진심을 이용할 궁리만 합니다. 솔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고 말 많은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한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싶어질 겁니다. 나이 들어서 깨닫기보다 지금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배우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볍게 보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68세 이강수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씨는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에서 일할 때도 회의 때마다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사가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지적했고 동료가 실수하면 즉시 바로잡아줬습니다. 본인은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상사들은 이강수 씨를 불편해했고 동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에서도 번번이 밀렸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입이 너무 가볍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강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솔직하게 말한 건데 왜 나만 손해를 보나.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이것저것 참견하고 동네 모임에서도 자기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이강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았구나. 전환점은 한 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70세 박인호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박인호 씨는 회사에서 항상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때도 거의 말이 없었고 술자리에서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박인호 씨는 승진도 빨랐고 퇴직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이강수 씨가 물었습니다. 인호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니? 나는 평생 열심히 말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 박인호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수야, 나도 젊을 때는 말이 많았어. 그런데 한 번 크게 대인 적이 있지. 내가 한 말이 돌고 돌아서 화근이 된 거야. 그때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했어. 이강수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면 답답하지 않니? 박인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 그런데 말을 줄이니까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 사람들이 오히려 내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거야. 한마디를 해도 무게감이 있다고 하고, 조용히 있어도 믿음직하다고 하고, 말을 많이 할 때는 아무도 안 들었는데, 말을 줄이니까 모두가 듣더라고. 이강수 씨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강수 씨는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도 참견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렀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듣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2달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강수 씨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수 씨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말씀이 무게감이 있으세요. 강수 씨는 참 듣는 걸 잘하시네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에는 경로당 회장으로 추천받았습니다. 말이 많을 때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말을 줄이니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강수 씨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이고 말이 적으면 무게감이 생긴다는 것을, 속을 다 드러내면 무시당하고 속을 알 수 없으면 존중받는다는 것을. 이제 이강수 씨는 침묵의 힘을 압니다. 말하고 싶을 때 참는 힘, 듣는 사람이 되는 여유, 그것이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말을 아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다르게 볼 것이다. 이강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조용한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3가지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뢰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관성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도 많습니다.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다르고
이 사람한테 한 말과 저 사람한테 한 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말이 적은 사람은 다릅니다. 한 번 한 말은 지킵니다. 말을 아끼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고요. 말이 적다는 것은 일관성을 지키기 쉽다는 뜻입니다. 또한 침묵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화가 나면 바로 쏟아내고 기분 좋으면 과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화가 나도 침묵하고 기쁘더라도 절제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서 성숙함을 느낍니다. 성숙한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말이 많은 동료보다 조용한 동료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비밀을 털어놓을 때도 조용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적은 사람은 비밀을 지킬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떠들 것 같으니까요. 이것이 신뢰의 차이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존중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이것도 심리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흔한 것은 가치가 낮고 귀한 것은 가치가 높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흔합니다. 늘 떠들어대니 그 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는 귀합니다. 평소에 말을 안 하다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네.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말이 적으면 허물이 적다. 공자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또한 침묵은 깊이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쉽게 읽히는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속마음이 다 보이는 사람은 재미는 있어도 존중은 못 받습니다. 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이 존중으로 바뀝니다. 깊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깊이가 있든 없든 침묵은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임에 가면 떠드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선 주목받지만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누구 얘기를 할 때도 저 조용한 분은 뭔가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말을 줄이면 자동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면의 힘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내면이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수련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입을 다문다는 것은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 자제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충동을 참고 감정을 다스리고 장기적 목표를 위해 단기적 욕구를 미룰 줄 압니다. 말을 아끼는 연습은 바로 이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합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 묵묵함 속에서 내면의 힘이 자랍니다. 또한 침묵은 관찰의 시간을 줍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말에만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자기 할 말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표정을 보고 목소리 톤을 듣고 몸짓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쌓이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말이 적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떠들기보다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내면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조용한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입니다. 신뢰를 얻고 존중받고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 들어서도 말이 많은 사람은 가벼워 보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활발하다고 봐주지만 나이 들어 말이 많으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잔소리 많은 노인네, 참견 많은 꼰대,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 조용한 사람은 품격 있어 보입니다. 말이 적고 침착하면 어른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후배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자식들이 편안해합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시끄러운 노인이 될 건가요? 품격 있는 어른이 될 건가요? 선택은 지금부터입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평생 말을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줄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이강수 씨도 68세에 바꿨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말하고 싶은 걸 참아보세요. 참견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물어 보세요. 의견을 내고 싶을 때 듣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말이 적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더 신뢰하고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태도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쉽게 읽히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무게는 늘어나야 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깊이가 있고 침묵해도 존재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기술입니다. 누구나 배우고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3초 규칙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3초만 참아보세요.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지금 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3초만 참아도 불필요한 말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65세 김영자 씨는 이 방법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참견하고 싶었는데 3초만 참으니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초 규칙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처음엔 3초가 3시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3초 사이에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듣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끊고 내 말을 하고 싶겠지만 참으세요. 상대방이 완전히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가 대답하세요. 이것만 해도 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으면 내가 하려던 말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보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듣는 연습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듣는 척만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표정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 말을 정말 들어주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질문으로 바꾸기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말이 줄어들고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70세 박명수 씨는 손주들한테 이것저것 가르치려다가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대신에 요즘 공부는 재미있니라고 물었습니다. 학원은 힘들지 않니? 친구들과는 잘 지내니? 이렇게 질문하니 손주들이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명령이나 훈계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질문하면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가장 오래 갑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감정 다스리기입니다. 화가 날 때 말이 많아집니다. 억울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기분 좋을 때도 말이 많아집니다. 감정이 격할 때일수록 침묵하세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 한 말은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24시간을 기다려라. 24시간 후에도 화가 나면 그때 말하라. 하지만 대부분은 24시간 후에는 화가 풀립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세요. 화났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하루 자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감정 조절이 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한 감정 조절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화를 참는다고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몸에 안 좋습니다. 침묵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말 대신 행동하기입니다. 말로 표현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뭔가 해주는 게 낫습니다. 걱정된다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말없이 챙겨주는 게 낫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강합니다. 67세 최순희 씨는 딸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건강 챙기라, 운동하라, 일찍 자라. 이것저것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을 줄이고 대신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말없이 행동했더니
딸이 오히려 더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랍니다. 말보다 행동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심을 보여줍니다. 6번째 실천 방법은 필터링 습관입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체크하세요.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불필요한 말의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3가지체 이야기로 설명했습니다. 진실의 체, 선의 체, 필요성의 체. 이 3가지를 통과한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지혜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점검하세요. 그러면 말의 질이 높아집니다. 진실하고 필요하고 친절한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7번째 실천 방법은 관찰하기입니다. 말하기보다 관찰하세요. 사람들의 표정, 목소리, 분위기를 읽으세요.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72세 한동수 씨는 평생 말이 많았는데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말하기보다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힘든지, 누가 외로운지 보이더랍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가 위로해 줬습니다. 말은 없어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관찰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8번째 실천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 갖기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있으세요.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게 있나? 내일은 어떻게 말을 줄일까? 혼자 있는 시간이 침묵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모두 혼자 방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니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안심이 되고 떠들어야 외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평안은 혼자 있을 때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세요. 그러면 말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산책하거나, 혼자 차 마시거나,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내면을 키웁니다. 9번째 실천 방법은 글로 표현하기입니다. 말하고 싶은 걸 글로 써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거나 편지를 쓰세요. 글로 쓰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말로 쏟아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69세 이미숙 씨는 매일 저녁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적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져서 다음날 말이 줄어들더랍니다. 글쓰기는 마음의 정화작용을 합니다. 말로 하면 후회가 되지만 글로 쓰면 후회가 없습니다. 글은 나중에 다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됩니다. 10번째 실천 방법은 역할 모델 찾기입니다. 주변에 말이 적고 존중받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관찰하고 배우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언제 침묵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역할 모델이 있으면 변화가 쉬워집니다. 이강수 씨에게는 박인호 씨가 역할 모델이었습니다. 박인호 씨를 보면서 조용한 사람의 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말은 적지만 신뢰받는 사람, 조용하지만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을 본받으세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이 10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은 3초 규칙만 지켜보고, 내일은 듣는 연습을 해보고, 모레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말이 적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부족하고 행동에 민첩하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말이 적고 행동이 빠릅니다. 말로 자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말이 없어도 믿음을 얻고 애쓰지 않아도 이룬다. 진짜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신뢰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경지입니다.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합니다.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모두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내면을 키우는 겁니다. 말이 줄어드는 만큼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만큼 품격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품격은 높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자신을 표현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침묵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이 많은 노인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어른은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말을 줄여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볼 겁니다.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 말은 적지만 신뢰받는 사람, 속을 알 수 없지만 존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강수 씨가 68세에 바꿨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씨가 65세에 바꿨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실천할 방법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유익한 내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듭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실천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 갑시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키우고 품격을 높여 갑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깊이와 품격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말은 적게,
마음은 깊게 그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세요. 조용한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침묵의 힘을 믿으세요. 그 힘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